오늘 목포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많이 환영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될 건데요. 강의 시작 전에 몇 가지 에티켓 말씀드릴게요. 강의에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서 와주신 만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핸드폰은 무음 또는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 중에 강의 도중에 이동을 하시게 되시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강의 중에 이동은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쏘고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실 줄 아시죠? 네. 자, 머리 위로 손 들으시고 자, 저를 이기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호스트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주먹 남고 다 내려주세요. 주먹. 자, 호스트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가위 남고 내려주세요. 자, 세 분. 한 번 더 할게요. 호스트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가위 두 분. 네, 두 분. 제가 시원하게 해볼게요. 자, 이기신 분 누구시죠? 자, 이걸 제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박수 많이 쳐주시고 초집중해 주셔야 돼요. 네. 멘탈 들려서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대로 건강을 지켜가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건강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현명하고 똑똑하게 건강을 챙기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건강에 대한 답을 찾게 해드릴 제품 강사 전소연 리더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산화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릴 전소연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포 제가 오늘 처음 내려왔는데요. 굉장히 물도 좋고 공기가 좋은가 봐요. 여기 너무 미남 미녀 분들께서 앉아 계시네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유산화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제품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가시면서 유산화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의 첫 번째 사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진이 제 10년 전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여드리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원래 남자였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원래 여자였고요. 이때가 재정적으로 제가 힘들었을 때 저희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 아니었을 때 그때 이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에 1일 1라면, 1일 1떡볶이를 하면서 건강이 굉장히 망가졌을 때의 사진입니다. 저희 엄마가 사실 유방암, 난소암의 병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딸이 셋인데 항상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니네도 나 닮았으면 조심해야 돼. 엄마 유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어가지고 엄마, 아유 무슨 걱정이야. 아유 별 걱정을 다 해. 막 이러면서 그냥 쿨하게 넘겼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흘러가지고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가슴에서 혹이 발견된 거예요. 2번에 걸쳐서 제가 만무통업 시술을 했는데 다행히 양성이었어요. 그런데 조직 검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엄마 상황을 계속 지켜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결정을 했어요. 2번째 만무통업 수술을 하고 나서 그래, 이게 만약에 나의 유전적인 운명이라면 나는 이 운명과 한번 싸워보고 싶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쯤 한 회사에 영양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제품 만났을 때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어요. 영양제, 아유 이까 이거 뭐라고 이거. 그런데 권하시는 분이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고 먹어보자 하고 영양제도 꾸준히 먹어보고 리셋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너 성형했냐?
막 이러면서 필러 맞았니?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예뻐졌다기보다는 뭔가 건강한 기운이 느껴지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 영양제 몇 알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바꿔놓을까? 정말 궁금했고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난 그 영양제가 바로 이 회사의 제품인 거죠. 유산화 제품입니다. 유, 진정한 산화, 건강이라는 뜻을 가진 이 회사는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이 마이런 웬즈 박사님의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회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아유 어디서 그냥 네트워크 회사에 그냥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제품을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회사에 대한 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수록 이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저랑 오늘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 회사가 건강에 진심인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은요, 뭘 먹어도 맛있는 걸 먹죠. 또 옷에 진심인 사람은 정말 뭘 봐도 예쁜 옷을 찾습니다. 그러면 건강에 진심인 회사가 만든 제품이라면 어떨까요? 자, 진심은요, 말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 그 진심 여러분들께서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산화,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 기업인데요. 이 이름 안에 유산화의 성격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유산화 세포과학입니다. 이 회사는요, 원래 진단시약을 개발했던 걸 연구소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 세포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인간 세포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다루고 있는 제품군은요, 먹는 영양제 뉴트리션, 비우는 영양제 리셋, 그리고 바르는 영양제 셀라비브 화장품으로 되어 있어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저 이거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등어도 팔고 냄비도 팔고 고구마 팔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이 회사는요, 뚝심 있게 이 건강 관련 부분 세 분야만 다루고 있어요. 그거는요, 이 회사가 이 세 분야의 사활을 걸고요, 최고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뉴트리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몸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우리 몸은요, 그냥 팔다리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관과 조직과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활어외, 활력, 활기. 자, 좋은 뜻이잖아요. 그럼 활성산소는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쁜 뜻. 네, 맞습니다. 이게요, 그렇게 썩 좋은 뜻은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나오는 약 2% 정도의 가량의 산소인데요. 이 산소가 굉장히 불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한 세포에서 전자를 하나 빼오고 싶죠. 제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인간의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성산소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요, 짠, 세포한테 다가가서 전자를 하나 빼오죠.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세포가 폭망하는 것, DNA도 손상되고요.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질병들이요, 암, 고혈압, 뭐 당뇨, 치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홍삼, 뱀술, 분뱅이. 자, 어떤 거 필요할까요? 자, 우리 그거를 끊어보면 알아요. 홍삼을 한 6개월 정도 끊었어요.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밥을, 식사를, 영양을 한 달 끊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만큼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는요, 이렇게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탄수화물지방 단백질, 이 3대 거대 영양소와 그리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물과 식이섬유, 이런 7가지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식생활이 어떤가요? 아무리 잘 챙겨 먹으려 해도 제대로 참 아이를 챙겨 먹기 힘들죠. 그리고
영양에 문제가 없으셨던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이 안에 있는 식물 자체에 있는 영양소가 너무 없고요. 뭐 젊은 사람들은 뭐 편의점에서 막 파는 도시락이 너무너무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불균형해졌죠. 세포가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얻지 못하니까 세포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또 반대로 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활성산소 아까 보셨죠? 뭐 스트레스나 환경 오염이나 뭐 음식 첨가물 때문에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요, 이렇게 암, 아토피, 뭐 치매, 동맥경화 이런 질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안타깝죠. 네. 더 이상 먹는 걸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음식을 보충하는 대신에 플러스로 매일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거의 모든 분들께서 드셔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나는 영양제를 매일 꾸준하게 드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 네네네. 맞아요. 이게 챙겨 먹기가 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는지 아신다면 거르지 않고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떤 경우는요, 비타민을 먹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까먹고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셨을 때 정말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달라, 이런 느낌이라면 빼먹고 안 드실 거예요. 꼭꼭 챙겨 드실 거예요. 저희 남편처럼.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비타민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제품은 먹었을 때 몸에 활력을 나타내고 효능이 좋지만 어떤 제품은 먹어도 하나도 느낌이 없고 오히려 몸에 독성만 쌓이는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품을 고를 때 이러이러이러한 거를 꼭 참고해서 고르세요 라고 말한 게, 첫 번째는 뉴트리션 제품 비교 가이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랩이 있습니다. 이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기관에서 말하는 최고의 제품을 골라서 드셔야만 몸에 독성도 안 쌓이고 효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영양제 비교 가이드인데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입니다. 이 책은요, 현재 6판까지 나왔는데요. 4년에 한 번씩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의학, 영양학, 약학에 있는 12개의 기관이 협력해서 만든 책인데요. 이 책은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도서관에도 비치가 돼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1등 제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참 저희 회사 제품이라 이렇게 자랑을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팩트라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독성이 0%이고 효능이 1위예요. 심지어 먹었을 때 10만 원어치 먹었을 때 96,000원어치가 몸에 쓰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조 기준도 그냥 일반 식품이 아니고요. 의약품 제조 기준의 GMP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 뜻은요, 아무도 그거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저 시험 안 보나요? 이런 얄미운 친구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본사 자체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정말 괜찮은 회사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컨슈머랩이라고요. 요거는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 단체입니다. 이거를 컨슈머랩.com이라고 영문으로 치고 들어가시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돼 있지만 구글 번역기로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단체예요. 일단 모든 제품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요. 그 결과를 바로 소비자한테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단체겠어요. 이 단체에서 유산한은요, 계속 6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런 제품을 누가 먼저 알아봤냐면요. 네, 전 세계 4,500명 이상의 프로 엘리트 선수들께서 먼저 알아보셨어요. 조기축구 아니고요. 자, 이분들 왜 그러시냐면요. 드셨을 때 도핑에 걸리지 않고요. 몸에서 효능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을 나타내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인 인셀리더스 테크놀로지 때문인데요. 이 특허 기술은요, 영양제의 시대를 한 시대 앞당겼다, 영양제를 20년 앞당겼다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이네이트라는 타고난 셀룰러 세포의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뜻의 세 단어를 합성을 했는데요. 원래 세포가 가지고 있는 똑똑한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그런 테크놀로지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요 서로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세포끼리 서로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그 의사소통이 뭔가 살짝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유산화는 인텔리전스는요 그 세포 체계를 신호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또 잘할 수 있도록 극대화시키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양, 보호, 활력 이 세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항산화가 예전에는요 항산화 물질 하나에 활성산소 하나를 잡았다면 인텔리전스는 황산화 하나에 100개의 활성산소를 잡을 수 있는 일당백하는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도 만들어내지만 노후된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재생시키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셨을 때 조금 더 어떤 효과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 기술력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어디만 있다고요? 유산화에만 있습니다. 한번 제품을 천천히 볼게요. 유산화 뉴트리션 제품은요 이렇게 색상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영양, 어린이 건강, 항산화, 뼈 건강, 혈액 및 장 건강, 눈 건강, 여성 건강 이렇게 색상별로 나와 있고요. 모든 분들이 드셔야 하는 기초영양이 있고 또 더불어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을 채우실 수 있는 옵티마이저 분이 있습니다. 유산화의 전 책자를 보면요 맨 뒷페이지를 보면 날짜와 함께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저작권이 있다라는 표기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나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과대 광고가 있다면 본사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믿고 가셔도 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임산부 마크가 있죠? 임산부가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보면요 기초영양 먼저 볼게요. 헬스팩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필요한 영양을 꽉꽉 채웠어요. 비타민 14가지, 미네랄 9가지, 또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들어있는 7가지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효과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래서 벌떡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떤 분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벌떡팩이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드실 수 먹으면 좋은 세센셜즈 종합 비타민이 있고요. 유산이멀즈 어린이 영양제가 있습니다. 어린이 영양제는요 사실 어떤 어린이 영양제를 보면 뒤에 이렇게 성분들을 봤을 때 그냥 비타민C 조금, 칼슘, 아연, 비타민 D 살짝 조금씩 들어있는 게 있는데요. 유산이멀즈는 리틀 헬스팩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꽉 들어있고요. 밥 잘 먹는 비타민, 또 아이들 병원에 가지 않는 비타민으로 엄마들 사이에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입니다. 품절됐을 때 엄마들이 난리 났어요. 우리 이거 구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항산화, 눈 건강인데요. 아까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 보셨죠? 프로브라마놀 C 300과 600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요 포도씨 추출물과 비타민 C가 이렇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씨 추출물은요 굉장히 강력한 항염, 항알러진, 항암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비타민 C와 만났을 때는요 항산화력이 비타민 C 하나에 20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염증에 도움이 되고 있죠. 체험 사례가 쏟아지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항산화와 혈압 정상적인 혈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코엔자임 Q10이 들어있는 코키돈 30인데요.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혈관의 탄력성을 주기 때문에 또 고혈압, 저혈압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심장 비타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드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눈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비전 X예요. 꾸준히 드셨을 때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라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빗번짐이라든지 비문증, 안구 건조증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액 및 면역 건강인데요. 첫 번째, 프로글루카민입니다. 면역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연, 염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그렇게 면역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우리 혈행을 도와주는 바이오맥인데요. 오메가3 요즘에 중요성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오메가3는요. 거지도 돈이 생기면 먹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분
혈중에 있는 중성지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혈행에 도움이 주고요. 그다음에 두뇌, 그다음에 뭐 염증, 뭐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오메가3는요. 이 제품은 이게 비린 맛이 없어요. 그래서 비린 맛을 싫어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비타민C가 들어있는 폴리씨인데요. 타사의 비타민C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식물성 비타민C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드셨을 때 지속력이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지속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차별성이겠죠? 다음은 세포막, 아까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세포막의 항산화를 도와주고 또 우리 생식기 비타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토코페롤이 들어있는 E'이에요. 여성의 자궁이라든지 남성의 전립선 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절 건강인데요. 마그네칼디,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갱년기 맞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드셔서 골다공증을 방지하시면 좋겠고요.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이죠. 꼭 먹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인셀리전스 기술이 들어있는 프로포사 글루코사민인데요.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특히 챙겨 먹고 있는 제품이고요. 사실 연골이 재생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특허 기술인 인셀리전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과 골다공증,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D인데요. 어떤 분이 무인도에 비타민 어떤 걸 들고 가겠냐 하나만 했을 때 비타민 D를 들고 가시겠다는 그 정도로 비타민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 건강뿐 아니라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소플라본입니다.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열감, 홍조, 골다공증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은 우리 몸의 건강의 제일 1순위라고 얘기하는 장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첫 번째 헤파실입니다. 이 제품에도 유산한 특허 기술인 인셀리전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헤파실에는 실리마린과 그 밖에 각종 시망, 녹차, 브로콜리 추출물 등이 들어있어서요. 우리 간의 해독에 1차 해독, 2차 해독에 필요한 식물성 성분까지 꽉 들어있고요. 간 수치인 GOP, GPT의 수치의 개선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프로바이오틱인데요. 장까지 살아가는 100억 마리 균주가 꽉꽉 들어있습니다. 사실 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이제는 너무나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산균 되게 많잖아요. 차별성은 뭐냐면요. 얘가 우리 장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고 정착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저희 제품에는 장까지 살아가는 이눌린,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있고요. 이 프로바이오틱 안에 BB12와 LGG라는 두 균주가 장까지 살아가는 슈퍼 제3사대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로엔즈인데요. 하나로 3가지를 잡으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면역, 장, 그리고 피부까지 잡으실 수 있으세요. 알로에와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요. 뭔가 이렇게 좀 가스가 차고 배가 좀 꾸룩꾸룩하고 배가 좀 안 되고 소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드렸을 때 편안하게 쑥 내려가는 느낌이 있으시고요. 피부도 이렇게 촉촉하게 물구하게 올라오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소비자신데 이제 미 검진을 했는데 거기서 약간 좀 암으로 가기 전에 좀 전 단계 조심하셔야 된다 했을 때 이 제품 꾸준하게 드셨을 때 다시 검사했을 때 괜찮아졌다. 뭐 하셨는지 이렇게 좋아졌냐는 그런 체험 사례가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런 좋은 제품으로 또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뉴트리밀인데요. 하루 한 끼에 235kcal로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꾸준히 드셨을 때 다이어트 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요요가 오지 않는 체질로 바꿀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추가로 보충하실 수 있는 제품도 있고요. 파이버즈 플러스라고 마법의 똥바루라는 별명이 있죠. 아침에 아나콘다를 본다라는 그런 제품이에요. 식이섬유가 있고요. 콜레스테롤 개선뿐만 아니라 장의 이제 변량을 늘려줘서 쑥 내려가는 숙변까지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기능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리셋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클렌징 프로그램인데요. 영양제는요, 사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들은 영양제가 들어가서 효과를 보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리셋 클렌징 프로그램을 통해서 빠른 효과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 2,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클렌징 단계로서 뉴트리밀 영양 빡빡 들어있죠. 새끼와 함께 여러 가지 영양제를 같이 드세요. 밥과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혈당이 안정화되고요. 신체가 독소가 클렌징되는 단계고요. 2단계는 체지방 감량 단계인데요. 요즘에 유산화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이제 2단계와 접목시키면 되시겠고요. 3단계는 유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리셋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이 이미 많이 손상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몸이 무겁다, 체중이 좀 불어난다, 염증이 일어난다, 통증이 있다, 뭐 혈압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리셋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내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장 누수 증후군이 개선이 되고요. 장기 기능 회복,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고 당 독소가 개선되고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고요. 체지방이 감소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회복되는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화의 제품에 10년간의 연구로 탄생된 스킨케어 제품이 있어요. 자, 아까 굉장히 피부가 안 좋았었잖아요. 꾸준히 사용했을 때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물광과 촉촉함과 탄력을 느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이 제품은요, 여러 가지 몸의 여성함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 파라벤, 설페이트, 페녹시에탄올, 합성색소 등의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니까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헤어와 바디 제품도 있는데요. 이 제품 또한 굉장히 안전하죠. 파라벤이라든지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성함의 주요 원인이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특히 여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 제품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유산화는요, 끊임없이 연구개발로 신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뉴트리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뉴트리밀 액티브가 있고요. 또 장의 여러 가지 식이섬유, 또 장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FOS 액티브가 있습니다. 또 허브티 믹스라고요. 차 한 잔의 여유로 소화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고요. 또 미네랄 액티브 드링크 믹스라고 운동하신 다음에 빠르게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하실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 좋은 제품은 상점 매대가 아닌 사람을 통해야 그 가치가 전달되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이 회사의 창립자이신 마이런 웬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늙음하게 생기는 질병은 모두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이고 쇠한 뒤에 생기는 재앙은 모두 성있을 때 지어놓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최근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요.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오늘 뵈니까요. 너무 좋아 보이시는 부부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구독자 관리 잘하셨나봐요. 청년 앉아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를 잘하시면요, 노년에도 너무너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언제부터? 지금에 해야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왼쪽이세요? 오른쪽이세요?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의 변화, 운동하고 잘 먹고, 그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영양제 챙겨 드신다면 향후 10년에서 20년 지났을 때 이렇게 멋진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셔야 되겠죠? 하실 거예요?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제품은요, 단순히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삶을 사랑하고 행복하고 이런 삶을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품을 전달받으셨다면 그런 마음으로 전달받으신 거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산화 제품 꼭 챙겨 드시고 세상에서 건강한 가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모만큼이나 똑소리 나는 제품 강의를 해주신 전소연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사업 강의 시간이에요. 이분은 유산화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유산화의 라이프를 제대로 재밌고 즐겁게 하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탄탄한
충분한 수익까지 유산화해서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자, 루비 디렉터 이미연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이미연입니다. 아까 재미로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나올까 했었는데 재미없죠? 제가 지금 갑자기 너무 떨려가지고 좀 헛소리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사는 지역은 용인이고요. 지금 이 사업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이 목포라는 지역에 내려왔는데 저희 시댁이 전라남도 맞죠? 해남이에요. 해남 아세요? 여기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댁이 있잖아요. 여기도 목포고 굉장히 친근하고 좋네요. 네. 이제 제 사업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이 첫 번째 이 멘트를 준비할 때 어떤 멘트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이제 사업 강의에 많이 쓰는 멘트긴 한데 제가 유산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조차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의 저의 삶의 만족도는 그래도 4.5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별 5개 중에서. 그런데 이전에 저의 삶은 어땠을지, 그러니까 유산화 하기 전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간단하게 이제 저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거예요. 이 가운데. 이게 전데 뒤에가 이제 저희 집이고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신림동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순대촌으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신림동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이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뒤에가 집이 저희 집이에요. 되게 그래도 좋아 보이죠. 연립주택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살았나 봐요. 근데 이제 보기에는 사진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가 제가 3살 때 그 술 먹고 퇴근하시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가지고 이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혼자, 그러니까 주부가 저희 엄마는 정말 평범한 주부였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갑자기 남편이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럼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몸으로 힘써서 일하는 것들,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좀 힘든 노동을 어머님이 하시면서 그래도 저희 엄마가 생활력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3남매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네, 감사하죠. 네,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20대 때까지.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도 이제 계속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 계시지 않았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제 스스로 밥을 해먹고 제 스스로 도시락을 싸다니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이 사실은 되게 당연했고 거기에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이런 삶들이 너무 일찍 그런 걸 알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성년이 됐었을 때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잘 살 거다 그런 희망 하나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20대가 딱 됐는데 엄마가 저희를 3남매로 키우시느냐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결국에는 딱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제가 21살 때.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간암에 걸려서 이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 병원비가 저희한테 이제 고스란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희 한 10몇 년 동안 고생하신 이 뒤에 집이 바로 이제 날아가고 그 이상의 빚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 이제 좋은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었어요. 아시죠? 우리? 아시죠? 요즘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저보고 이제 올해요. 21살 때 갔는데 뭘 사인하라고 그래서 사인했더니 그 이제 빚이 엄마 빚이 저한테 넘어오는 사인이었어요. 사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근데 이제 엄마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쩔 수 없었던 이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빚이 저한테 넘어오면서 20대 때 저는 3잡을 꼈어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학교는 당연히 이제 대학교는 중퇴를 하고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도 알바를 하고 주말에도 알바하고 그렇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나쁜 짓 빼고는 정말 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3잡을 정말 힘들게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절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이렇게 모든 가족한테 이미지가 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 조금 빠르게
있게 내 몸으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탓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내 삶이 아니라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 부모의 삶이고 이걸 인해서 나는 분명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난 더 열심히 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착한 남자를 만나서 30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딱 하나 봤어요. 이 사람의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해서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도 너무 좋은 남자긴 했지만 그 부모님이 저희 시부모님이 잘 살았대요. 저 만나기 2년 전까지는 잘 살았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희 아빠는 사고를 당했지만 저희 시아버님은 갑자기 이제 이런 뭐 심근경색 같은 그런 질환을 갑자기 겪으시면서 김공장을 굉장히 크게 해요. 저쪽 해남은 김공장, 뭐 전복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폴싹 망하면서 이제 다 신용불량이 되고 이제 집에 양가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남편 이렇게 있었지만 저는 저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느냐고 2년 동안 경력 단절이 되고 저희 남편 혼자서 그 월급에 몇 명이죠? 저희 3명에 6명의 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너무 불안했어요. 저 조그만 애를 데리고 있으면서 정말 얘는 나처럼 나는 키우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벌이의 남편의 양가 부모님의 노후를 제가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아이는 누구보다도 나 같은 인생을 살고 싶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옆에 있어주고 싶었고 얘가 다니고 싶은 학원은 다 다니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 소원이 피아노 학원 다니는 거였거든요. 옛날에 아이들이 막 3만 원짜리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그게 너무 다니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지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 속에 앞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을 제가 친구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저라고 갑자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뭐 확 뜨여서 이거는 정말 미래의 대안이야 이러면서 잡았던 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의 건강을 챙기려고 유산균을 그냥 소개를 받았고 저도 똑같이 유산화? 뭐야? 이거 뭐 유산화? 뭐 이러면서 그냥 소개를 받아서 먹게 됐는데 생각보다 제품력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저한테 이거를 사업적으로도 권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소비자로 약 한 1년 정도를 그냥 먹고 쓰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제품력이 좋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좋은 거는 알리고 싶잖아요. 좋은 거는. 그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을 먹고 제 아이가 장염으로 막 일주일 동안 또 뭐 15번씩 막 쌌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무슨 약을 안 써봤겠어요. 병원도 가보고 좋은 유산균 다 먹여봤는데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지 이 균주가 왜 이렇게 좋은지 이틀 만에 딱 똥이 정상이 되면서 제 아이가 이제 모든 알러지를 다 갖고 태어나는데 그 알러지 또한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안타깝게 뭐 뭔가 알러지가 있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장이 안 좋은 애들한테 제가 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미연아 그러면 네가 이렇게 권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사업이랑 똑같은 건데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하고 저한테 권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라는 곳을 갔어요. 갔을 때 제 머릿속에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독박 육아였고 남편이 거의 12시에 항상 퇴근했어요. 회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당연히 바닥이었고 인맥도 단절된 상태였고 네트워크에 내 자도 몰랐어요. 저한테 누가 네트워크를 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몰랐고 그리고 당연히 경단이었고 사실 이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건 저 부분이었어요. 리스크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리스크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빚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 그 빚을 다시 계산해서 다시 번다라고 했을 때 재투자를 해서 번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이 다시 내 돈이 되기까지의 계산을 해봤을 때 리스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이때 시기에 남편이 그랬거든요. 자기 월급 갖다가 안 되니까 미연아 너 커피숍이라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그때 뭔가 막 시작됐을 때였거든요.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알아봤는데 사업 설명을 기다리는데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프랜차이즈의 사람들이 붐이 일어가지고 그래서 이디야도 알아봤어요. 근데 이디야는 제일 싼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이런 커피숍을 차리려면 최소 2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2억을 내가 남편의 빚을 져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갚고 그 돈을 또 더 이상의 돈을 내가 번다고 생각하니까 그 리스크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이 일을 했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따져봤던 게 리스크였어요. 그래서 그래 20만 원씩 먹고 쓰면 된다고 이따 제가 보상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저는 유산화에서 15만 원 정도 먹고 있었어요. 그
남편 헬스팩, 그리고 아이 유산균, 그리고 저는 비염 때문에 고생해서 프라모노를 이렇게 먹고 있어서 대략 2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 비용이라고? 그러면 진짜 속는셈 치고 내가 2년을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투자라는 건 뭘까요? 시간 투자밖에 없어요. 시간 투자를 했었을 때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뭐랄까 수익이 얼마나 될까, 그런 거를 좀 저는 잘 따져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들과는 굉장히 다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게, 진짜 희미하게 아는 것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진짜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은 걸 있으면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맛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맛있는 떡볶이 가게를 알아요. 그러면 여기 떡볶이 가게 이쪽보다 여기가 훨씬 맛있어 하고 주변 엄마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있고 가격도 더 싸고 더 맛있어, 더 친절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판매를 했을까요? 영업을 했을까요? 소개를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요, 영업이나 판매는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소개나 정보 전달은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나의 이익을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조금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당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냥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정보 공유. 저도 지금도 이제 맛집 가거나 좋은 데 가면 막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저희 남편은 저랑 같이 뭔가 식당을 갔을 때 먼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제가 사진 찍어야 되니까. 아버님 너무 지금 격하게 없으셨어요. 혹시 어머님이 그러세요? 정말 그러세요. 어머니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사진을 찍고 주변에 알리고 있고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너무 생각이 나잖아요. 너무 맛있는 밥집을 가면 저희 시부모님도 생각나고 저희 엄마도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치를 공유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마트나 이런 데 커피숍에도 가면 그 진짜 0.001 그 캐시백, 10원짜리 캐시백 받으려고 그렇게 전화번호를 하면서 우리가 쿠폰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캐시백,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슬기로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그냥 패턴인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사전적 이게 용어거든요. 네이버에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다 빼고 유통마진을 줄이고 싼 값으로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직거래를 하면서 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받는 거죠.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이게 그림이 저희 남편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생산자 중심의 유통이었어요. 옛날에는. 왜냐? 그때 당시엔 TV도 없었죠. 그리고 핸드폰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의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판과 도소매가 소매를 거쳐서 제조공장에서 나한테 오기까지 좀 비싼 가격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비교 검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자 중심의 그 트렌드로 유통이 바뀌게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한 번 더 가서 이제는 사람들이 저 엘라스틴 했어요. 했다고 해서 전지현이 내가 저거를 쓰면은 전지현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옆집 엄마가 나 이런 되게 천연에 가까운 제품을 내가 써보니까 머릿결 나 봐봐. 머릿결 너무 좋아졌어. 나 피부 너무 좋아졌어. 진짜? 나도 한번 써볼래. 이게 된다라는 거.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이제 광고만 믿고 연예인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이 쓴 경험치를 보고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유통 마진과 막대한 이런 유통비, 관리비, 광고비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캐시백, 이 직거래를 통해서 쌓은 모든 포인트를 내가 이거에 대한 거를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벌면요. 물론 저도 지금 제가 여태까지 벌었던 모든 수입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를 통해서 번 수익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이거를 통해서 유산화를 통해서 나 한 달에 나 이제 억대 연봉자가 됐어.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너무 사기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반면에 전지현이나 김태희 같은 연예인들이 광고하루 딱 찍고 5억을 받았어. 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기 아니에요? 그 유통 관리 광고비를 내가 받는 거예요. 왜냐? 내가 부정 광고를 했잖아요. 내가 쓴 경험치를 솔직하게 좋은 경험치를 전달함으로써 해서 그 막대한 광고비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요즘 트렌드와 이제 맞춰서 제가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안 써보신 분 계세요? 아마 다녀고 여기 없으실 거예요. 물론 백다방은 안 가봤을 수 있지만 스타벅스, 이디야 이런 데 가봤죠. 여기 지금 커피 먹었죠? 여기도 프랜차이즈예요. 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좀 풀어서 요즘의 트렌드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내가 광고 모델이에요. 내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점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수익이 요즘 정말 대단하죠. 이게 바로 저작권의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로켓 배송 다 쓰시죠? 여기도 되나요? 죄송해요. 로켓 프레쉬 되나요? 아, 저희 시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식사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으면 항상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는 당일이면 오는 게 이제 시댁은 한 2, 3일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로켓 배송 너무 편리해요. 근데 이게 온라인 시스템이죠. 온라인 시스템. 그리고 배달의 민족. 우리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진짜 이 배달업이 엄청 호황이잖아요. 배달의 민족에서 식당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죠.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백다방, 프랜차이즈. 이 모든 거를 바꿔서 보면요. 자, 무점포의 온라인 시스템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프랜차이즈라는 거예요. 이거 다에 그 들어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소름 끼치는 게 요즘 이 현상과 트렌드를 보면서 와, 어떻게 유사나의 마이로맨스 박사님은 30년 전에 유사나를 설립하면서 이 보상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어떻게 채택을 했지? 진짜 난부는 난부입니다. 정말 이런 소름 끼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의 트렌드가 30년 뒤에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쓰면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고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인 기업 시대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포도 없고 재고도 없고 리스크도 없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같은 이런 데가 이제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냐.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은 음식 먹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주는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죠. 자, 저기 에어비앤비 우리 젊으신 분들은 많이 쓰실 거예요. 저도 자주 쓰거든요. 저 에어비앤비는 집을 제공하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자, 그러면 유사나는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일까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선물을 갖고 왔어요. 자, 이거 한국에서 팔지 않는 엄청 좋은 이게 뭐죠?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예. 건강. 빙고! 아우, 진짜 똑똑하시다. 건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건강은요. 100년 전에도 지금도 10년 후에도 100년 뒤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돈 아무리 많아도 싸들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산소에. 그쵸? 죽을 때 산소에. 못 가죠. 산소에. 가져갈 수 있지 산소에. 죽을 때 못 가져가죠. 죽을 때 못 가죠.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이 아이템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태어나는 애들 있죠. 제 아들이 8살이거든요. 8살 때 이 아이가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 이것도 선물 하나 드릴게요. 지금 평균 수명. 손 들고 하셔야죠. 우리 어머니. 빙고! 사실 130, 140 이렇게 보험 나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보험업에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 나이 때는요. 우리 지금 30, 40대는 100세 시대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 우리의 한 다리 밑에 아이들은 130, 140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때려 맞힌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지나온 그 평균 그 수명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트렌드로 간대요. 그러면 벌써 30대부터 아파. 40대부터 아파. 그러면 13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의 남은 삶은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재앙이에요. 죄송해요. 너무 이런 재앙적인 얘기를. 그러나 우린 여기 있으니까 앞서 얘기해주신 유산화 제품 잘 챙겨 드시면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는 지금 사업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업적인 얘기를 했을 때 아이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웰니스 산업에서는 앞으로 백만장자가 계속 나올 거라고 모든 경제학 서적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자격이 필요 없어요. 저도 대학교 중퇴했지만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자본이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 지키는 한 달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먹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부업이 가능해요. 여기 부업자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시간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소득이고 재정적 자유를 받아가실 수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 자산에 대해서 유통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가 이런 유통망을 점점 넓혀가면서 나로부터 유산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지금 신규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이제 유산화 허브라는 그 저희 왜 이 제품 주문도 할 수 있고 오토십도 바꿀 수 있고 뭐 그 저희 주급도 볼 수 있는 그 24개국의 단일 그 망이 있어요. 그 어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유산화 허브에 들어가시면요. 제 합으로 가입된 사람의 소비자와 사업자를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사업한 지 6년 됐어요, 지금. 6년 됐고 제가 여태까지 직접 소개한 사람이 약 한 20명 정도 돼요. 6년 동안. 20명. 근데 그 중에 소비자도 있고 뭐 사업자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제 하부에 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거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질문으로 안 할게요.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정도.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이 뒤에 제가 더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 원리예요. 2 곱하기 2는 뭘까요? 그죠? 4죠. 자, 이렇게 보시면 내가 두 사람을 소개하고요. 그 두 사람이 두 사람만 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또 두 사람, 8명이 되죠. 그럼 8명이 또 두 사람을 소개해요. 그리고 32명이 됐을 때 또 2명을 소개하고 2명만 쭉 소개를 했었을 때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원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일은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원이 누적이 돼서 유통자산이고 나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선 6이에요. 2명이 2명을 소개해서 총 6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지만 나는 너무 이 제품이 좋아서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친구한테 전달을 했고 이 친구가 너무 추가 수입을 고민하고 있고 미래를 고민하고 있고 노후를 고민하고 있어. 그 친구한테 나의 이 아이템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도 똑같이 본인이 원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겠죠. 같이 소개해요. 그래서 팀 비즈니스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작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로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삐짝 마른 애가 꼭 저 같죠? 저렇게 삐짝 마른 애가 이렇게 큰 지구를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특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이 레버리지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번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책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미래의 가치나 노후나 이런 거 준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책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안 읽어봤어도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 수입의 4분면에 대해서 얘기해요. 수입의 4분면은 이 안에서 현금 흐름의 4분면 이 안에서 다 발생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유산화를 하기 전에는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직장인. 대부분의 90%가 직장인에 속하고 있죠. 이거는 내가 회사를 나가서 내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맞바꾸는 그런 일이에요. 물론 굉장히 신성하고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 단점은 뭘까요? 여기에 단점은 아파도 안 되고 늙어도 안 돼요. 쉬어도 안 되고. 그쵸?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오래 일하고 싶어도 이런 코로나가 터졌을 때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잘리기도 하잖아요. 구조조정도 있고. 그래서 이 직장인은 부자가 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시대에는 열심히 살면은 그 돈을 모아서 아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없어요. 네, 개천에서 그냥 개천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직장인들은 보통 자영업을 많이 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좀 이런 가게를 차리고 싶어하고 카페를 차리고 싶어하고 장사를 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물통의 크기만 조금 커질 뿐이지 결국 이것도 노동 수입이에요. 내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장사할 때 주인이 없으면 티가 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도 노동 수입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쪽 분면의 일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힘들게 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업가라는 비의 분면이 있어요. 시스템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소유하는 게 뭘까요? 우리 남자분.
비북면에 있는 이게 뭐가 있을까요? 가깝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커피 스미스. 이거 프랜차이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스템인 거예요. 백종원의 백다방, 뭐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백종원이 백종원이 만약에 백다방을 하면 그 사람이 커피를 파나요? 아니죠. 백다방이라는 사업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커피를 팔지 않아요. 프랜차이즈인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레시피와 아이템으로 이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로열티를 받고 그 시스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매장 가갖고 자기가 일하나요? 그렇지 않죠. 시스템을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이 시스템을 소유해서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가는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유산화를 하면서 돈이 조금 수입이 안정적이 되면서 이 투자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뭐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고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은 아마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투자가라는 게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계속 돈을 더 요구해요. 그리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같아요. 이 투자가라는 게. 그래서 투자도 사실은 함부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유산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유산화가 제일 쉽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산화는 하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뭘까요? 건강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영양제 챙겨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리스크가. 그래서 물통 수익은 일할 때만 수입이 발생하지만 계속 내가 이 물통을 기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수입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의 수입을 만들면 내가 딱 수도꼭지만 틀었을 때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의 수입이에요. 자, 이 숫자가 뭘까요? 어디쯤 와 계실까요? 이 노란색이 뭘까요? 오, 역시 눈치 빠르세요. 제 나이예요. 네, 제 나이예요. 자, 보통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나이, 돈 벌 수 있는 나이를 제가 표기해 놓은 거예요. 보통 21살 때부터 돈 많이 벌죠. 그래서 보통 60살까지는 돈을 벌어요. 그쵸? 그런데 검은색 구간이 더 많죠. 자, 이때는 돈을 벌지 않으면서 돈을 쓰는 나이. 그러면 이때 쓸 돈은 다 물론 여기는 뭐 부모님의 돈으로 쓴다 쳐더라도 이때에 이거보다 더 많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때 돈을 쓰면서 살려면 얼마만큼 돈을 놓을 준비가 잘 돼 있어야 이때 내가 좀 더 이제 윤택하게 아까 그 사진처럼 좀 더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캐리어를 빼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사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유산화 사업 설명을 준비하면서 나 지금 여기 와 있구나. 유산화에서 내가 물론 유산화는 이 나이에 제한 없이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 돈을 벌려면 나도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돈을 굴려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재정의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을 꼭 머릿속에 잘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일수록 더더욱. 네. 그래서 어떤 직업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평생 직업,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직업, 수입이 늘어나는 직업, 그리고 수입이 사라지지 않는 직업. 이런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물론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리스크가 없고 자격이 필요 없고 그리고 자본이 들지 않고 실패가 없는 그런 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무통 수입은 이렇게 내가 일하지 않는 순간에는 수입이 제로가 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뭐 건물주나 베스트셀러 작가 이런 권리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음반 제작 할 수 있으면 좋죠. 재능이 없어요. 이제 할 수 없어. 음반 만들 수 없어. 그 벚꽃 엔딩 아시죠? 벚꽃 엔딩 장범준 봄만 되면 4억씩 번대요. 봄은 근데 계속 오죠. 한국에서. 그러면 계속 숨만 쉬어도 걔는 4억을 벌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나에게 건강을 챙기면서 내 건강 소중한 지인들한테 건강 인프라를 통해서 해놓으면 나의 그런 지적 자산, 내가 해놓은 그 자산으로 마르지 않는 벚꽃 엔딩 같은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대요. 너무 슬퍼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러면 선택하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지는 않아요. 자, 탄탄한 회사, 탁월한 제품, 충분한 수익. 하수는 보상을 본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볼 때. 중수는 제품을 본대요. 고수는 뭘 볼까요? 회사를 본대요.
왜냐하면 회사가 올바르고 탄탄하고 괜찮은 회사라면 이 제품과 수익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사나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우리 조금 신규분들 중에서 유사나 이게 뭘까? 혹시 우리 젊은 가장 어려 보이는 분인 것 같아요. 유사나 뜻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유사나. 유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진정한 건강이란 뜻이에요. 유사나. 합성어거든요. 진정한 건강. 그래서 이 이름만 봐도 왜 우리 집에 혹시 아버님 가운 있으세요? 집에? 가운. 우리 아버님 눈이 너무 이렇게 웃는 눈이 너무 예쁘세요. 어쩜 이렇게 스마일이야 눈이. 네, 그렇죠. 우리가 집집마다 가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나의 이 창립 마인드 자체가 이 제목을 보면 그 회사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그 창립자의 마인드를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너무 잘 알 수 있거든요.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저는 별로 와닿진 않았어요. 처음에 솔직히. 그런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마이런 웨츠 박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정말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거든요.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이런 웨츠 박사님의 사인이 전 제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집에서 제품 드시는 거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만큼 본인의 사인을 다 넣을 만큼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1992년도에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유사나가 창립이 됐어요. 올해로 30주년이 됐어요. 30주년. 나 처음 들어봤는데 30주년이야. 이런 분 있으실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조금 늦긴 하지만 어쨌든 30주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유사나 전경이에요. 위에서 찍은 전경인데 저는 미국을 2번 가봤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티켓팅을 했어요. 3번 가거든요. 저는 직접 눈으로 제가 파악하고 보려고 갔는데 가서 더 많이 느꼈어요. 이 제조시설 하나하나 보면서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사업자들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지는지까지도 다 설명해주고요.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곳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제는 100% 자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 막 문어발식으로 주진 않아요. OEM을 하면 100개국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그 곳에서 제조시설이 다 완비가 그래야 진출을 하기 때문에 많이 진출하진 않아요. 그래서 24개국에 진출이 돼 있어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되게 제가 사인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저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되게 우리나라에서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워낙 제가 20, 30대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기억이 썩 좋지는 않아서 너무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에서 나가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사나를 하면 단일 코드라서 이 코드로 내가 그대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도 미국에 이민을 가도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인프라를 통해서 지금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곳에 있는 소비자들이 가입을 하면 나한테 매출로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곳에 지인이 없는데 제가 소개한 사람의 지인을 통해서 지금 제가 24시간 매출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는 글로벌까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내 밑에 세대는 이제 국경에 이런 제한이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코드 하나 물려주면 얘가 얼마나 다음 세상을 편하게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제가 선택한 계기 중에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공동 연구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이게 그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 그 나사 그 우주항공 이렇게 나가면 한 2년 3년 있다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그 뭐라고 했죠? 항공 비행사들을 우주 비행사들을 그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병에 걸릴지 미리 장내 미생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건강을 미리 체크를 한대요. 체크를 해서 건강한 사람만 보낸대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기술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때 이분이 계실 때 유사나가 공동 연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딱 그 이런 포뮬라 중에서 가장 1위의 회사가 아니면 백악관에서 픽하지 않겠죠.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뉴욕 중공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유사나를 했을 때는 사실 주식을 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되게 대단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브스지에서 이 워렌 버핏이 대단한 투자가잖아요. 우리가 워렌 버핏에 대해서 보통 이름은 다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롱런할 수 있는 회사 5가지만 꼽으라고 이 포브스지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 대단 우리가 누구나 알만한 이 월마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이마트에 밀렸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마트거든요. 월마트, 코카콜라, 유니레벨 이거 다 저희가 들어봤던 건데 그 중에 당당하게 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이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가치 투자의 대가잖아요. 이분이 가치 투자의 대가로 이 회사에 대해서 언급을 이 조건에 대해서 했을 때 이제 맞았다. 이 포브스지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21세기 전 세계 헬스케어 주식률 수익률 중 1위가 유산화. 세포과학 전문 기업으로 당당히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도연이 돌반지를 다 수거를 했어요. 돌반지를 다 수거를 해서 싹 다 팔아갖고 주식을 샀어요. 네, 아니 금을 10년 동안 갖고 있었더니 몇 프로 올랐다? 30-4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10년 동안 유산화의 주식이 지금 액면 분할을 몇 번을 했고 몇 번이 올랐는지 몇 배가 올랐는지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아 이거를 이렇게 현물로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물론 금투자도 있지만 금투자보다 괜찮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유산화 주식과 삼성 주식 아빠가 일하는 회사 삼성, 엄마가 일하는 회사 유산화. 그래서 저는 도연이한테 항상 강조합니다. 니네 아빠 회사보다 엄마 회사가 더 좋은 회사. 글로벌 비즈니스고 주식이 더 비싸. 삼성은 뉴욕 증시에 상장 안 됐다? 막 이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산화 주식이 그렇다고 주식을 뭐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 주식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유산화 주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맨 끝에 있는 사진이 KBS 저분 이제 예전에 앵커셨잖아요. KBS에 나왔던 실제로 방송을 캡처한 거예요. 산호비고 의학연구소라고 멕시코에 있어요. 이게 그 대체의학병원이에요. 그런 해독병원. 그래서 그 말기암 환자들이 이런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말기암 환자들이 이 병원에 해서 그 해독요법으로 이 병원에서 완치가 되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해독병원이 있다라는 뉴스를 해서 저 KBS에서 나왔었어요. 유산화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병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유산화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포뮬러와 그 정도의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인 회사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한 4,000가지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속지 마셔야 되는 게 선점이야. 바로 가입해야 돼 하고 가입시켰어. 자 그러면은 1년 뒤에 가입하는 사람은 선점도 아니고 뭐도 아니겠네요. 그러면 잠깐 지급 사업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의 소중한 지인을 함께 하는 건데 뭔가 이렇게 지금 소개한 사람과 나중에 소개한 사람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나의 연금 같은 그런 따박따박 권리소득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회사가 롱런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를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외국 같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5년 안에 회사는 세금도 받지 않아요.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영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거의 80% 이상은 5년 안에 많이 망한대요. 그런데 이 직접판매 공제조합과 특수판매 공제조합 이렇게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회사들과 130여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000가지 중에. 그래서 합법적인 회사에 가입돼 있는 회사를 잘 보셔야 되고 그 중에 유산화는 등록번호 서울 제527호로 한 번도 번호가 바뀐 적이 없어요. 다른 회사들 중에 잘 보면요. 번호가 바뀌는 회사 되게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넣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유산화 코리아로도 가입이 돼 있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로 2가지로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법에 내가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물론 이쪽에서 뭐 보상받을 일이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 우리 예금자보호법 5천만 원 안에 예금자보호법 하려고 일부러 1금융권에다가 저축하죠. 2금융권, 3금융권에서 이자 더 줘도 일부러 안 하는 이유는 위험하니까. 그래서 안전한 회사에 투자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나눔의 가치. 우리가 이제 나눔이라는 부분이 함께 잘 사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제 아이한테도 이 부분을 많이 가르치는데 유산화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자체 기부 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사는 뭐 IT라든지 이런 회사, 이런 나라에 그 이제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미국이에요.
미국처럼 안 보이는데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그 컨벤션을 갔었을 때 컨벤션 가서도 또 놀란 게 대부분 컨벤션 가면은 영업적인 거, 매출적인 거 이런 거를 많이 안내하는데 유산화에서는 7~80% 이상 나눔, 기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박스 같이 패킹하는 거예요. IT에 보낼 식량. 저는 이런 회사가 너무 자랑스럽고 좋았어요. 나눔을 하는 회사. 그래서 제 오토십으로는 지금 유산이멀즈 하나가 IT로 기부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23,000원짜리 하나 25,000원 걸어놨고, 그리고 지금 뭐 또 뭐 이거 까먹었네. 식물 뭐 하나 만드는 거 그것도 지금 걸어놨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기부할 여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이용 유산이멀즈 하나 구입하시잖아요. 거기에 일부는 자동으로 회사에서 기부해줘요. 이런 회사가 어딨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내가 착한 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자, 제품은요, 이렇게 딱 3가지만 있어요. 앞서서 제품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먹는 영양제, 비우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예요. 다 영양제. 건강에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건강에 필요하지 않는 거는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우수한 제품 강하기 있고요. 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는 이 객관적인 비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영양제, 건강있는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는 제품에 대해서 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사랑받는 최고의 뉴트리션 종합 영양제로 당당히 이 책에서 24년간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면 내 가족한테 먹일 제품, 추천할 제품, 어떤 제품을 추천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 입에, 내 남편, 내 아이의 입에, 내 부모님의 입에 저는 유산화 제품 먹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소개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PDR과 CPS라고 해서 의사들이 보는 약전이에요. 약전에도 다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되게 대단하다고 막 광고하지 않아요. 일부 회사 중에서는 이 약전에 들어간 걸로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는데 유산화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금 유산화 그런 세계적인 메달리스트들이 본인의 자산인 몸이잖아요. 이 그 기량을 위해서 이 1분 1초라도 아껴야 되는, 정말 0.1초라도 아껴야 되는 그 기량을 위해서 택하는 게 뭐냐면 영양이래요. 똑같은 좋은 운동과 똑같은 좋은 운동 시간, 운동복 다 그런 거는 똑같이 다 주어지는데 0.01초를 단축할 수 있는 건 영양이래요. 그래서 먼저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이상환 선수 아시죠? 우리 이거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뭐죠? 빙상. 그죠, 그거요. 머릿속에 있는 그거. 그분 이상환 선수는 먼저 연락을 해서 자기가 먹고 싶다 하셨고 지금도 가장 매니아고 가장 오래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요즘 유명한 이 선수. 첫 번째 딱 금메달 땄을 때 정말 너무 막 미치겠더라고요, 가슴이. 근데 이거 지금 이분이 이렇게 메달리스트 되고 제품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황대현 선수 비타민이에요 주면 그렇게 전달이 잘 돼요. 아유, 좋아요. 동계올림픽 선수 중에 거의 70% 이상이 다, 메달리스트 중에 70% 이상이 다 유산화 제품 섭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 아시죠? 누구더라? 이종범. 이종범 선수. 써있네요. 이종범 선수. 네. 야구는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선수들도 유산화 제품 굉장히 섭취 좋아하고 잘 드시고 계시죠. 그리고 컨슈머 M&A과 이건 앞에서 다 설명해 주셔서 넘어갈게요. 상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개근상 한 번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산화는 이렇게 700개 넘는 상을 받았어요. 뭐 제가 못 받으면 어때요? 이렇게 받은 회사에서 일하는 그만이지.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해요. 이렇게 연구개발팀을 갖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없어요. 아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뭐 유명한 회사들 전화해서 거기 연구개발팀 갖고 있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포뮬라가 계속 좋아지고 발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보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유산화 보상 트레이닝의 특징이 이렇게 돼요.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알려드릴 거예요. 자세한 것은 소개하신 분한테 좀 이렇게 종이와 펜 들고 이렇게 소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너리 방식, 무한 BP, 무한 수익, 주정산 주지급 20%, 그리고 잔여 실적이 2월이래요. 자, 바이너리 방식은 뭐냐면요. 사람의 다리랑 똑같아요. 2줄로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라고 해서 6줄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러면 6줄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2명.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중복 매출이 인정이 돼요. 내가 소개한 사람의 매출이 이 사람한테 가고 이 사람한테 가고 이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팀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그리고 소실적의 20%. 아까 그 두 다리 중에 적은 실적과 많은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일 비율로 잘 올라오진 않아요. 그리고 비율로 해서 수당을 주진 않아요. 제한이 다 없어요, 유산은.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는 먼저 가입한 사람 또는 매출이 많은 사람 뭐 이런 걸로 해서 차등을 주거든요. 3%, 12%, 22%.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크기가 크고 오래된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쟁력에서 좀 늦게 시작한 사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유산은 지금 시작한 분이나 6년 전에 시작한 저나 동일 비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도 저보다 더 성장하시는 분, 더 많이 버시는 분이 분명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그런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까지 매출을 좀 너무 크죠. 100만 원까지 매출을 일으켰을 때 3%, 110만 원부터는 12%를 줘요. 그러면 사재기 하지만 안 해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12%를 받으려고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산품은 또 팔면 그만이니까 상하지 않는 제품은 뭐 정수기나 이런 거 사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유산화 제품은 동일 비율로 20%를 주고 잔여 실적이 2월이 되기 때문에 사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한 깊이가 인정이 돼요. 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유산이멀지 매출 하나까지도 나한테 다 매출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한 깊이를 이 정도까지만 내가 뎁스를 인정해준다. 그러면 여기에 박은경 리더님처럼 되게 사업 잘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사업을 못해. 그럼 얘가 얼마나 믿겠어요. 얘만 떼면 얘가 올라올 수 있는데 매출이. 그래서 일하다가 뭔가 의가 상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유산화는 그런 깊이의 제한 없이 모든 매출이 공유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받은 돈을 이 주정산 주지급을 통해서 받고 남은 돈은 다음 주로 2월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리하게 그거를 제품을 구매해서 맞춰서 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선택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잔여 실적이 2월이 되니까. 그래서 마감의 개념이 없어요. 막 급하게 내가 더 사야 되고 더 많이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이런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본격적으로 가게 하나와 이 BC라는 건 비즈니스 센터의 약자예요. 이런 커피 스미스를 하나를 갖고 있냐, 세 개를 갖고 있냐의 차이예요. 하나, 세 개 어떤 게 더 매출이 극대화될까요? 그렇죠. 세 개가 더 극대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도 세 개로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히 보상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뭐가 좋니? 세 개. 알았어, 그걸로 할게. 그렇게 했거든요. 좀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면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즈니스 센터는요, 그냥 내가 먹고 쓰는 게 약 50만 원이 정도 누적이 되면 가게 하나가 빵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먹고 쓰고 좋은 거를 소개하면 그 소개한 거에 대해서 그 수입으로 돈으로 캐시백을 줄게 라는 그 가게 하나가 생기고요. 나는 좀 더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매출의 극대화를 가져가고 싶어 하면은 가게 3개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만 주는 혜택이에요. 대신 가게 3개는 6주라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일이 내가 안 먹어보고 안 쓴 거를 어떠한 팔자에서 보고선 전달하고 영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쓴 경험치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의 돈, 약 100만 원의 돈은 내가 보통 3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해독을 해본다든지 다이어트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종합 비타민 하나씩 먹어보고 화장품을 발라보고 체험해봐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게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라인이 성장을 하면요, 이 가게 3개로 시작했을 때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김 씨한테 소개했고 저쪽에 박 씨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레버리지 원리를 통해서 박 씨가 안 씨를 소개하고 안 씨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누군가를 소개했어요.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여태까지 6년 동안 소개한 사람이 20명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00명의 소개자가 생긴 것처럼 그게 소개를 통해서 그 나의 매출이 올라오면 이 가게 하나가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5,000점, 5,000점. 그래서 5,000점, 5,000점 완성이 되면 이 가게 하나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이 700만 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게 하나 비용 여는데 4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안 돼요. 가게 하나 여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돈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내가 먹고 쓴 게 50만 원이 되면 그냥 가게 하나가 열려요. 그 빈 가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가게를 통해서 내가 먹고 쓴 걸 좋아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조금씩 전달을 했어요. 그 사람이 또 전달을 하게 했었을 때 이 가게 하나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이 7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가게. 그리고 또 가게 하나가 완성이 되면 유산화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가게를 공짜로 줘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또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펼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가게가 또 완성이 되면 이 가게에선 800만 원이 나오고요. 세 번째 가게가 완성이 되면 이 가게에선 9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100만 원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요? 2,400만 원. 2,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세 라인이 성장을 하면.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 가게 3개만 완성시키자. 제가 지금 가게 몇 개 완성할게요? 어머님. 1개 완성했어요. 지금 1개 완성했고 두 번째 가게 완성하는 중이에요. 두 번째 가게는 요게 반 정도 완성했어요. 왜냐면 중복 매출이니까 가게 하나 완성하려면 이 두 개의 합이 일로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 하나는 완성했으니까 반은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 1,0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하나에서 그 2개, 3개. 그래서 이 3개를 완성했을 때 가게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 가게를 내 밑에다가 또 배치를 해서 새로운 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추가 센터로 무한 수익. 이렇게 4번, 5번, 6번, 7번 내 밑에다가만 달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밑에다가 배치를 했었을 때 이 안씨와 김씨는 난 또 여기에다가 또 매출을 일으킬 거거든요.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이 밑에다가 내가 소개하는 사람의 합이 내 4번 가게에도 수당이 되지만 내 그 매출이 중복 매출이니까 안씨한테도 가고 김씨한테도 가요. 그리고 이게 또 나의 2번 가게에도 가고 1번 가게에도 가요. 그래서 정말 탄탄하게 라인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수학을 좀 잘하시는 분이나 약간 경제학적으로 뜨신 분들은 이 보상을 딱 들으면 아, 유산화의 꽃은 추가 비즈니스 센터네. 이거 대박이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좀 똑똑하거든요. 저에 비해서. 저희 남편이 이걸 듣더니 아, 추가 비씨가 대박이다. 이 사업은 추가 비씨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재밌어요. 추가 비씨면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그 매출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현재 루비 디렉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 완성 못했다고. 완성해 나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메랄드 디렉터 뒤에 저 두 분. 뒤에 저 두 분이 에메랄드 디렉터. 한 분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구나. 아, 다이아스 참. 우리 저분이 에메랄드 디렉터. 제 스폰서예요. 저를 소개한 제 스폰서.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런데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친구도 지금 에메랄드 디렉터와 함께 성장기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을 소개한 지금 화장실 가신 분. 저 지금 최윤정 다이아 우리 스폰서님이 지금 요 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게 하나 완성, 2개, 3개, 4개 하나 완성하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리스크를 생각해야 된다고. 모든 투자와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데 리스크는 단돈 20에서 40만 원 소비밖에 없어요. 그 소비도 내가 없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거. 지금 건강을 위해서 혹시 과일 집에 드세요? 과일 뒤에서 나 여기 왔는데 뒤에서 이렇게 과일 드시죠? 제 친구는 제가 유산화를 전달해가지고 자기가 이 있는 돈에서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니까 있는 돈에서 유산화 제품을 사 먹고 싶어서 과일을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스스로 브랜드 체인지를 한 거예요. 과일은 맛있어서 먹지 그 안에서는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예전만큼 충족할 수 없으니까 영양제로 대체를 한 거죠, 현명하게. 그래서 지금 이미 내가 건강에 쓰고 있는 홍삼, 한약, 과일, 아니면 뭐 즙, 사과즙, 양파즙, 기타 등등등 화장품 이런 것들을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돼요. 더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나 2년만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자. 20만 원씩 2년 하면 그래봤자 500만 원이에요. 3BC여봤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내가 이 회사에다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제품을 받아서 먹고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내 가족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 일은 리스크가 없겠다. 저는 이거 하나 계산하고 시작했어요. 보상도 모르고 네트워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좋은 거 있으면 전달하고 싶었고, 그리고 건강, 이 웰리스 산업은 앞으로 트렌드고, 그리고 리스크가 없고, 그 부분만 생각하고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로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래서 내 손 안의 비즈니스라고 해서 업계 최초로 유맵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거 젊으신 분들은 되게 뭐랄까 굉장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저희가 유맵으로 이 어플을 통해서 유산화의 모든 거를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살든 미국에 살든 캐나다에 살든 유맵 비즈니스를 통해서 유산화를 집에서 손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저희 처음에 무서워서 밖에 안 나갔잖아요. 막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때 제가 저희 집이거든요.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용인 수지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 밖에 못 나갈 때 집에서 그냥 강의 들으면서 유맵을 보면서 주변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건강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연아 너 하고 있는 영양제 그 면역에 좋은 거 뭐 있니?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안 만나도 돼. 안 만나도 돼요. 정보 전달하고 뭐 강의 주고 그렇게 그리고 유맵 가입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유맵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비대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이때 루비 디렉터로 승급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이그제 골드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저는 루비가 됐어요. 만나지 않았는데 루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때 느꼈어요. 아, 이게 대단한 권리 소득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미국 컨벤션을 갔는데 80대, 90대 노인 할머님이 그 뭐죠? 밀리언 달러 클럽에 밀리언 달러 클럽이 되셔가지고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시작이 60대, 70대 시작을 하셨대요. 왜 시작하셨는지 알아요? 건강은 어차피 챙겨야 되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손주 용돈 주고 싶어서 자기 돈으로. 주고 싶어서 유산아 그래 나 어차피 건강 챙겨야 돼서 먹으니까 먹으면서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같이 친구들 동년배한테 너도 이거 먹어 건강해진다 야 이러면서 먹으면서 그냥 그거를 통해서 20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밀리언 달러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공정한 기회가 있고요. 주정산 주지급을 해서 주급을 주는 회사예요. 저 이게 너무 좋아요.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이면 저희 8시 반에 딱 주급이 들어와요.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먼저 들어오면 먼저 들어와야지. 그래서 주급을 받는 회사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수입이 성장, 직급의 성장이 되고 추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짠!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네, 8살이에요. 8살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3살째 저희 아빠가 식물인간이 되셔서 35년 동안 요양원에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부모가 주는 그런 혜택을 몰라요. 그냥 20살 때 성년까지 그냥 저를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게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얘한테 지금 국제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학비가 1년에 2천만 원이 들거든요. 그리고 바이올린부터 해서 영어 과외까지 제 힘으로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그 뒤에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얘한테 저는 상속을 해줄 거예요. 다행이에요. 한 명이라. 싸울 일이 없네. 한 명이라.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여행을 보내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행이 스탑됐지만 이제 우리 9월 달부터 제주도 프로모션으로 회사에서 여행 보내주거든요. 이 여행을 진짜 안 가본 사람은 몰라. 제가 처음에는 남편을 데려갔고요. 이때 남편이 표정이 되게 좋은데 정말 엄청 그 회사의 스트레스와 야근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때 처음에 여기가 어디였죠? 푸켓을 데려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진짜 유선화에서 최고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서 돈도 줘요. 여행 경비도 주고. 이거는 다음에 그 다음 해 엄마를 다낭에 모시고 갔어요. 저희 엄마가 갔다 와서 남긴 명언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이 세상 모든 딸년들은 유산을 시켜야 돼요. 진짜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딸년들은 유산을 시켜야 돼요. 야 돈도 주고 뭐도 주고 이 회사 왜 이러니? 처음에는 제가 박스 하나만 집에 와도 그 유산아 왜 우리 오토 돌리면 한 달에 한번 박스 오죠. 이러다 너 뭐 남니? 이러셨거든요. 근데 딱 모시고 갔다 오니까 유산아 최고다. 이 회사 진짜 최고다. 진짜. 그래요. 저희 아들도 엄마 제주도 또 언제 가?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거 언제 가? 막 이래요. 다른 그런 여행이에요. 이런 수많은 수입의 보너스의 기회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시고 오신 분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니다. 자유로운 시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모든 발표회나 지금 축구를 하거든요. 축구도 저는 다 따라다니고요. 이렇게 목포도 비즈니스지만 뭔가 여행처럼 어제 와가지고 놀고 왔거든요. 목포 되게 좋더라고요. 물 때도 많고 포차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자유로운 시간의 기회를 갖고 있어요.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하니까 훨씬 재밌고 저처럼 좀 부족해도 저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같이 쉐어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앞서 그 강의하신 우리 전소연이던 제 파트너예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제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똑똑하지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랑 함께 하니까 비즈니스가 굴러가죠. 그리고 이따 나올 분도 제 파트너예요. 네, 너무 좋죠. 이 두 분 다 근데 저랑 원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유산화에서 만났어요. 제가 소개한 사람의 소개한 사람이에요. 너무 비전 있는 사업 아닐까요? 이렇게 팀과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보다는 애용이 좋아요. 애용.
정말 이 제품이 좋다 그렇게 애용하시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화장실 가보세요. 샴푸, 린스 싹 바꾸세요. 유사 제품으로. 비싸지도 않고 천연 제품에 너무너무 성분이 좋아요. 그리고 영양제, 화장품. 저 화장품 너무 좋아요, 진짜. 셀러리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산화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연구 개발과 택배와 모든 시스템을 회사에서 다 해줘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죠. 회사에서 다 해주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사용할 가족이 사용할 제품만 딱 드시면 돼요. 이 부분도 좋은 게 다른 회사 중에서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써야 되는 돈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유산은 똑같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벌든 2,000만 원을 벌든 3,000만 원을 벌든 쓰는 돈은 똑같아요. 20 또는 40. 가게 하나 20, 가게 3개는 40. 이렇게 내가 먹고 쓰는 돈 그게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돈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 가족이 늘어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가족 사용할 제품만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 진짜 없어요. 돈을 쫓다 보면 건강이 망가지고요. 돈을 쫓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뒤돌아보면 삶이 너무 허무해져요. 그런데 이 일은 건강은 생기면서 재정적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유산화는 이렇게 지속 성장하고 있어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할 것은 딱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결심. 자, 오늘부터 하겠다. 오늘부터 하겠다 하면 뭘까요? 제품 열심히 섭취하시고 주변에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께 전달하고 공유하고, 그 전달하고 공유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비즈니스니까 이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네, 공유 비즈니스, 건강 플랫폼, 그죠? 네. 그래서 액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아, 저 여자는 왠지 처음부터 말도 잘했을 것 같고 아닌가요? 잘했을 것 같죠? 자, 이거 저 뒤에 있는 저분이에요. 저 뒤에 있는 저분인데 제 스폰서, 저희 팀으로 같이 일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스폰서님이 김포 사시는데 용인까지 오셔서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아까 있던 제 애기 이때 시작했어요. 제가 이때 누군가는 핑계 대겠죠. 아기가 어려서 못해요. 이때 어린이집 안 갔거든요. 너무 방해했어요. 근데 저는 얘가 방해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해했어도 꿋꿋이 여기에서 그 홈미팅을 했어요. 배우는 작업을 했어요. 배우는 작업을 열심히 했고, 이렇게 여기 이분도 지금 저기 뒤에 계세요. 형제 라인. 형제 라인인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유산화밖에 없어요. 다른 네트워크 회사는요, 형제 라인끼리 연락처도 못 나누게 해요. 서로 뺏어갈까봐. 근데 유산화는 같이 하죠. 네. 시간 추가.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우리 여기 다 저로 인해서 제가 소개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골드 디렉터가 됐어요. 아까 골드 디렉터 가게 하나 완성 700만 원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게 다 같이 잘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분가를 했어요. 이제 저로부터 이런 팀을 만들었어요. 유산화는 정말 행복해요. 이게 제가 유튜브 생방송에 나왔어요. 제가 유산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제가 유튜브 생방송에 나왔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걸 보면서 자랑스러워요. 엄마 되게 멋있는 거 하는 사람,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가치가 더 좋아요. 그리고 유산화에서 친구들이 생겼어요. 80 모임이에요. 80 모임인데 다 리더스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저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루비 이상 이제 좀 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끼리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사조직을 결성해서 이렇게 같이 놀러다녀요. 그리고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넣어봤는데 회사에서 세미나 때 제가 이걸 한 거예요. 진짜 중고등학교 때도 안 해봤던. 근데 되게 재밌어요. 싫어 이러는데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 이것도 인생이 너무 재미져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그 15년을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야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딱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쉬고 싶다. 1년만 쉬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만약에 유산화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도 쉬라고 저는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먹고 살 돈이 없고 카드값이 없고 양가 부모님한테 드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알았어 오빠 쉬어. 이제부터 내가 오빠 먹여 살려줄게 하고 육아휴직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이렇게 이 집이에요. 저희 집 테라스에서 수영장 조그맣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아들이랑 맨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단둘이 제주도에 단둘이 한 달 살기를 갔어요.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제가 잠깐 쫓아갔어요. 시간 전 되니까 잠깐 쫓아가서 사진 찍어주고 며칠 놀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골프를 치고 있어요. 남는 시간에 내일 라운딩 가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육아휴직 통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돈 드릴 때 표정이 가장 좋을까요? 그쵸? 돈 많이 드리세요. 맞죠? 아드님 맞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 요번이 아주 따끈따끈한 이번 그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돈 뽑는 거 해가지고 많이는 안 넣었어요. 10장 넣었거든요. 5만원짜리 10장 넣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원래 사이 좋지 않아요.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노후를 우리가 당당하게 채워줄 수 있다. 이 부분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요,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지금 누군가는 들었을 때 에이 그래도 나는 못할 일이야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래 저 여자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저 아까 모습 봤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저도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내 아이한테 필요하고 내 남편한테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해서 하면요, 방법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은 지금 내가 선택한 결과다. 제가 6년 전에 유산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남편이 질환이 있었어도 쉬라고 말할 수 없어요. 10년 후에 좀 잘 될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거 말 되게 좋아해요.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웃음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산화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정말 웃음 나는 일만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 해답이 유산화가 도와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유산화의 기회를 멋지게 알려주신,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이미연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큰 무대에서 사회를 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름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가위바위보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또 저를 이겨주세요. 호스트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주먹. 호스트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보자기. 두 분이세요? 보자기? 네, 두 분 일어나주세요. 두 분 일어나주세요. 네, 일어나주셔서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해주실게요. 두 분 여기 보시고,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유산화를 만나서 성공의 길에 접어드셨고, 그 성공의 길을 행복하게 유산화와 함께 가고 계시는 우리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윤혜선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트너분도 무안에 사시고 계세요.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저만 좋아하나 봅니다. 네, 제 얘기 이렇게 제 얘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얘기하는 거라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지금이랑 비슷해요. 장난기 많고 친구 많고 여행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아서 제가 얼마 전에 잔머리를 이렇게 내면 얼굴이 작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내봤는데 사람들이 더 커 보인다고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네, 그렇게 살다가 저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남자 중에 하나를 골라서 결혼을 했어요. 부부 사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공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맞벌이를 하면서 평수를 늘릴 그런 평범한 꿈을 꾸면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출산 당일에 아이를 낳으러 갔는데 건강했던 아이가 태동이 멈춰져서 긴급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신마취해서 깨보니까 제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진들은 제 눈을 자꾸 피하고, 그리고 한참 뒤에 촌에서 우리 친정엄마가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10달 동안 계속
며칠 동안 저랑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우리 아이는 이제 신생아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 신생아 여기가 응급실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신생아 응급실은 아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2번 면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그 왜 초유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유를 있는 대로 짜가지고 그거를 들고 이렇게 면회를 갑니다. 요즘에 저희 남편이 저희 아이 제가 말 안 듣는다고 혼내면 이 사진을 자꾸 들이대요. 잊지 말아라. 네,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저의 삶은 다른 삶을 살게 됐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이는 재활치료라는 걸 하게 돼요. 뇌손상이 심했어가지고 마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물리적으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 시간표를 보면 대학 강의가 아니에요. 이 갓난 아이가 다 해내야 되는 시간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를 먹이고 재우고 달래면서 이 시간표를 다 해냈고, 그러면서 저희 아이는 5년 동안 걷지를 못해서 이렇게 몸집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안고 유모차에 태우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이렇게 빛 안 들어오는 적막한 복도에서 치료실에서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됐습니다. 네, 이 사진 보니까 또 울컥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이렇게 매스컴에서 떠들 만큼 저희 집에 KBS 촬영도 왔었거든요. 승소를 했는데 결국 패소를 하게 돼서 경제적 손실도 너무 컸고, 그리고 이제 지쳐가는 삶에 아이도 힘들었는지 하루에 한 번꼴로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때는 한약도 먹여보고 뭐 병원마다 검사를 안 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런 엄마 카페에 글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밥 먹다가 토하고 기침하다 토하고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가 약하다는 진단을 받고 약이란 약은 다 먹여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서울대 소화기내과에서는 유산균 3주 처방받고 다시 오라 하더라고요. 비슷한 경우 있으신 마음은 댓글 부탁드려요. 너무 간절해서 이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탈수 증세가 심해서 이렇게 응급실 가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응급실을 수시로 다니곤 했었습니다. 이때 아이는 진짜 뺄짝 말랐었어요. 정말 그 갈비뼈가 보일 만큼.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져 갔었죠. 그러다가 다니던 재활병원에서 엄마들이 이 제품 너무 효과가 좋대요. 저는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효과가 좋다 그래서 그럼 나도 먹여볼게 하고 먹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아이가 점점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구토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품은 좋은가 보다 그러고 있던 찰나에 친구로부터 네가 먹는 제품으로 돈도 벌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품이 좋은 걸 알았으니까 선뜻 그래 그러면 해볼게 이렇게 해서 정말 가볍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2만 원으로 2만 원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맘 같지 않죠? 제가 그 5년 동안 병원에 있어서 인맥이 다 끊겼거든요. 얼마 없는 인맥들한테 야 이거 진짜 좋아 먹어봐 니나 먹어 야 이거 살도 진짜 잘 빠진대 니나 빼 뭐 이걸로 추가 수입도 벌 수 있어 니나 벌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던 일이나 해야겠다 그랬던 찰나에 우리 미연숙 선생님이 아까 그 사업 강의 하셨던 분이 자꾸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용인에 사시는데 저희 집까지는 뭐 막히면 2시간도 되거든요. 찾아오시고 제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동안에 또 어디선가 자꾸 나타나.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멀리서 자꾸 찾아오니까. 그래서 본사 한 번은 가줘야겠다. 그래서 본사를 갔더니 이렇게 핀을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핀을 왜 저렇게 달고 다니지? 이 일은 안 되는 일은 아닌가 보다. 되는 일인가 보다. 그것만 느끼고
한 새끼손가락 하나 거치고 있을 때쯤 그때쯤 제대로 현타가 왔어요. 제가 유치원 영어 강사 일을 했는데 이 일은 길어봤자 10년 정도밖에 못하고, 그리고 수입도 10년 전이랑 똑같아요. 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보다 오래 하셨던 분들이 삶이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선아는 수입도 평생 지속이 되고 상속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저보다 먼저 하셨던 분들이 때깔이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생겼을 무렵 또 스폰서님이 여기에 가면 거절 안 당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석세스코어라는 곳에 가요. 거기서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것도 배우고, 이렇게 마지막 주에 꿈판이라는 걸 만들게 되거든요. 이때 제가 타고 싶은 차도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꿈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한번 꿈 좀 꿔볼까요? 간단한데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눈을 왜 저를 째려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사진 한 장으로 찰칵 찍어보세요. 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런 사진을 찍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제 뇌손상이 돼서 오른쪽이 마비돼서 오른쪽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저를 보고 잘 갔다 올게 인사를 하면서 명문대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런데 저는 외제차를 타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있고, 그래서 이때 지금 우리 아이한테 재활치료는 해줄 수 있지만 미래까지도 든든하게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결심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하고 빠르게 가는 걸 연구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들 그 맥주병 주울 때 저는 델몬트병 줍고 이랬거든요. 이 웃으시는 분들의 연배가.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핀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나 했더니 다들 시스템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차림으로 이제 꽃만 안 달았지 거의 진짜 꽃달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바빴고 둘째 아기도 있었고 부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 옷도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머리도 질끈 묶고 이런 시절에 저한테 꿈을 물어봤을 때 제가 저의 꿈은 뿌리 염색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서 박은경 리더님이 그렇게 써놓는데요. 들어보셨죠? 파트너분 들어보셨죠? 네, 그랬던 시절이에요. 이 시절이.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홈미팅이라는 것도 하고, 제가 부업자였기 때문에 저녁 로컬 참석을 했어요. 이때 같이 참석하셨던 부업자 리더님들이 지금 다 골드 디렉터 이상이 되셨고, 그리고 해외 컨벤션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습니다. 이때 우리 둘째가 어려가지고 엄마 찌찌 만져주고 좋아하네. 내가 아들아 할머니 거 만져라. 떠난 그런 컨벤션 그렇게 시스템에 안착을 했고, 그리고 또 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를 하나 자세히 봤죠. 아까 니나 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나 했어요. 저부터 리셋하고 스타일 많이 변했죠. 이게 비포가 강력하면 되게 사업에 도움되세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축하드려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변했고, 이때 저희 병원 같이 다니는 엄마들이 저를 뒤로 끌고 가서 심각하게 야, 너 바람났지?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너무 변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그 빚 안 들어오는 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인맥이 진짜 없었는데 인맥을 넓히려고 뭐 학교에서 봉사활동, 뭐 회의 이런 데 모두 다 참석하고
무릎에 좀 앉아 있고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책 읽고 실행하는 거는 책이라고 하면 저도 물론 싫어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얇은 책을 골라서 성공의 8단계라고 진짜 얇거든요. 거기 써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진짜 쉬워요. 그리고 제가 그 거절을 당해서 도망 다닐 무렵에 단톡방을 초대하면 나가고 초대하면 나가고 그런 불량스러운 리더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중요성을 알아서 시스템에서 내가 봉사하면서 배워야겠다. 그래서 봉사라고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아침에 좋은 글 올리기 이런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업자고 저는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일을 했고 오후에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 일을 선택한 거예요. 남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어디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는 만나고 만날 수 없는 시간에는 연락하고,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연락하고 청소기 밀면서 연락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의 미래를 끊임없이 상상하고 시각화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습이에요. 이거를 정말 끊임없이 상상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2년 만에 골드 디렉터가 됐고, 저도 코로나 시기에 그 다음 해에 미국 골드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잘 웃는 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유산화를 하면 비행기 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유산화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실컷 하고, 여기가 시애틀에 잠 못 이루고 찍은 사진이에요. 시애틀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팀에서 여기 소풍 간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서 케어를 해야 돼서 바닷가 놀러 가고 한 사진인데, 유산화 덕분에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좋았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한테 원하는 포켓몬빵 엄청 사줄 수 있고, 그리고 포켓몬 카드도 엄청 사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돼서 너무 좋아요. 포켓몬 카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번에 어린이날 선물했는데 요만큼이 10만 원이에요. 빚으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진짜 잘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 첫째 스나드, 얘가 현석인데, 우리 현석이는 지금 5학년이고 반에서 키가 제일 크고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요.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우리 집에 이미연 스폰서님 오시면 친구들한테 인사해. 우리 스폰서님이셔. 이렇게 아주 예의 바른 아이로 잘 자라고, 공부는 제가 30점만 맞아와라 했는데 요즘에 오메가3를 잘 먹더니 40점을 맞아요. 너무 기특해요. 그리고 제가 냉장고에 항상 목표를 붙여놓고 이루는 모습을 보더니 우리 아이도 꿈을 꾸고 이루고 있더라고요. 지금 꿈이 가수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현서가 가수만 빼고 다 해라. 그 이유는 유튜브에 있거든요. 김현석의 손가락 하트 치시면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진짜 음치예요. 진짜. 네, 그리고 우리 둘째는 꿈이 판사예요. 판사. 요거는 조금 세뇌다고. 우리 둘째가 둘째할 때 판사로 자거든요. 둘째할 때 잡은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꿈이 판사인데 공부 잘해요. 엄마가 바빠도 할 놈은 합니다. 그렇게 잘 커주고 있고,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주는 그런 건강검진을 부모님들한테, 양가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있고, 요 사진은 우리 엄마가 홈쇼핑을 보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아주 홈쇼핑 채널 없어버려. 이렇게 사달라는 말 안 하고
TV 좀 틀어봐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 제가 잘 구입해 드리고 있고, 요거는 조금 징그럽긴 한데 우리 첫째 조카예요. 우리 첫째 조카가 남자인데 눈두덩이 살이 많아서 사람들이 벌에 쏘였냐고 하도 놀렸는데, 요번에 수능을 치고 제가 이모가 수능 선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직접 데리고 가서. 원래 저 하나도 돌아보기 힘들었는데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꿈판에 있던 드림카를 타는, 볼복 타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 차는 앞문이 안 열려가지고 미팅 끝나면 뒤에서 열고 들어가야 돼서 사람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아하게 열고 이렇게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똑같이 흐르죠. 누군가는 어제와 같은 삶을 살고,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시간이 지난 뒤 모습은 다르다고 해요. 네, 어떤 시간을 보내실 건지 생각해 보시고, 지금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꿈을 이루는 시간이 모아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유산화를 통해 기쁨도 행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산화의 비전을 머리와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는 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포 사업 설명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스트를 맡은 문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